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심 종목 분석 오늘은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이란 종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몬. 그래서 레몬은 제가 지금 고른 이유는 이제 다시 코로나19 확산되면서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오늘은 마스크 얘기를 하면서 레몬의 나노 섬유, 나노 파이버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기관들을 보면요, 약간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레몬은 기업 내용을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를 늘 제목도 제가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기 전에 제 카페에서 네이버에 하태민 치시면 다 나옵니다. 제 카페에서 5분만 시간 내셔가지고 제 리포트 읽어보시고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투자하시면 주식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알수록 돈을 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레몬은 뭐 하는 회사냐 하면요. 결국은 이 나노 소재입니다. 나노가 뭡니까? 10만 분의 1m인가요? 그죠? 아주 뭐 머리카락 굵기 한 500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생산하는 나노 섬유가 그럼 뭐냐 한다면요. 말 그대로 액상은 기술력은요. 일단 원료 섬유를 액상화하는 거 요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기 1차 기술이 필요합니다. 1차 기술. 그 다음에 머리카락 5분의 1그 나로 입자로 방사를 하는데 이게 균일하게 하는 거. 이게 2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 보는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 파이버는 이걸 제가 원어로 굳이 설명드린 이유가 마스크 할 때 여러분 MB 필터라고 들어보셨죠? MB 필터. 요거와 구별시켜 드리려고요. MB 멜트 블로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폴리프로필렌을요 녹여서 액상화해서 가는 노즐에 블로운 바람 불듯이 훅 불어버리는 거죠. 훅 불어버리면요 이게 얇게 가면서 훅 불리면 결국은 열 때문에 서로 또 엉겨 붙거든요. 그래서 바로 천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부직포라고 하죠. 직하지 않는 천, 직하지 않는 아니불 아닙니까? 그래서 섬유가 되지 않고 바로 천이 돼 버리는 거죠. 전우처럼 짜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나노5는 그 섬유라고 할까요? 물론 이것도 날씨 시실처럼 가로 세로로 격자문에 짜지는 않습니다. 모으기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주로 어디 쓰이느냐 하면 이게 멤브레인으로 쓰입니다. 멤브레인은 뭡니까? 나노섬유 활용 보면 설명드릴게요. 주로 이게 많이 쓰이는 게 멤브레인의 선택적 투과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적 투과성. 결국은 지금 보면 습기는 배출이 된다. 이게 땀이겠죠. 습기는 배출이 되고 물방울은 흡수되지 않는다. 빗물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웃도어에 많이 들어가죠. 등산할 때 땀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 뭐 전자파 답표 도정 원단이 테이프 쪽에 쓰입니다. 전자 부품으로도 쓰이고 이런 기능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이제 마스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멤브레인 하면 그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노5가 이런 선택의 막으로 쓰인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옷으로도 쓰이고요. 여러 군데 쓰이는데 이걸 지난번에 그 마스크 방역 마스크에 이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요거 하나가 제가 조금 불편한데요. 그래서 너무 서둘렀어요. 회사가 3월 달에 지난번 한창 마스크가 부족할 때 마스크 얘기 간단히 해드릴까요? 우리가 3월 6일부터 마스크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금지. 그 자리를 중국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관 총서를 보면요. 3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2달 반 동안에 전 세계로 마스크 509억 장을 수출했습니다. 509억 장. 억장입니다. 그래서 한창 할 때는 하루에 10억 장을 수출했답니다. 대단했죠. 그 문제는 뭡니까? 이게 다 불량이라는 거 아니에요. 불량. 그래서 지금은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전에는 약식 수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나라 망신이다 이래가지고 폐지해버렸습니다. 수출 간소화를. 그래서 FDA 같은 경우에는요. 해보니까 67%가 불량이더라. 그래서 수출 허가낸 80개 업체 중에 66개를 탈락시켜버려 14개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마스크 수출이 거의 잘 안됩니다. 각국이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메이드 인 코리아 마스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고품질의 저가격을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믿을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 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3월 6일부터 금지됐다가 6월 1일부터 이제 국내 수급이 좀 10%는 생산량의 10%는 수출 가능하다. 6월 18일부터는 생산량의 30%는 수출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7월 11일부터는 이게 완전 민간의 자율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부터는 수출이 본격화된다. 왜 앞으로는 수출이 본격화 안 됩니까? 10% 30% 가지고는요. 물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는 509억 장을 수출해. 기본 마스크는 단위가 억장입니다. 억장. 지난번에 그 KM이 28만 장 수출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수치입니다. 야, 그거 어느 코에 붙일래? 어느 입에 붙일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11일 지나면서부터는 우리나라 대규모 마스크 수출 공급 계약이 아마 억장 단위가 1억 장, 2억 장이 아니고 10억 장, 20억 장 단위로 아마 계약이 막 버물듯이 터질 겁니다. 그래, 중국이 해코지 해놓은 시장 고맙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때 부족할 때 나노 필터 마스크를 정부에 1억 개 내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3월 27일 날 식약처 검사 통과하면 식약처도 넣고 정부도 넣어버리니까 요거는 좀 경솔했죠. 요 보도자료 이래 내버리니까 식약처에서 3월 19일 반박을 한 겁니다. 사흘 만에. 아직 허가 신청 받은 게 없다. 그 다음에 3월 27일기쯤 진행되는 절차도 없어서 지금 품목 허가하더라도 앞으로 70일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은 사실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의약외품, 자, 보건용으로 하여 의약품 제조업 신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건용으로 하려면요. 클린룸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도 제조하는데 신고도 안 했고 나노 필터를 이용해서 허가 신청한 적도 없고 MB 필터를 적용해서 2015년에 허가했는데 불법으로 나노 필터로 변경했다. 이 얘기는요. 거의 메디톡스급 얘기입니다. 메디톡스의 그 허가하지 않은 걸로 해서 보톡스 만들었다 해서 메디톡스 이렇게는 그래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렇게 3월 16일 날 해버려서 이 행정 결과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경솔하죠. 회사가. 이 회사가 옛날에 이 회사가 왜 그런 얘기 드리냐면요. 이 톱텍 이재환 지금 톱텍의 자회사 아닙니까? 나노 이 레몬이 톱텍이 삼성의 원래 OLED 라미네이팅 붙여주는 장비로 해가 한때 1조 매출을 했다가 중국의 기술 유출 삼성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기소가 돼서 지금도 아직 재판하고 있죠. 재판이 다 끝났나 모르겠습니다. 그 덕분에 삼성과 거래가 뚝 끊겨버렸죠. 1조 매출이 날아가 버렸죠.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2년만 참지
지금은 중국으로 다들 수출하는데 어쨌거나 그때도 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있다고 보니까 좀 회사가 좀 매끄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 회사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노파이버를 노스페이스는 뭐 다 아는 세계적인 브랜드 아니면 여기에 2019년 3년간 독점 공급하기로 했거든. 그럼 노스페이스가 이 나노파이브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정은 받았다. 그리고 이 멤브레인 막은 지금 이 회사가 또 방호복에도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방호복 같은 거는 쓸모가 많겠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방호복 입고 있는 의료진들이 이런 걸로 하면 좀 좋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정은 받았다. 나노파이버에 대해서. 다만 이 마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이런 껄끄러운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건 아쉽죠. 그렇습니다. 실적은 뭐 적자입니다. 이거는 별나게도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마스크가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마스크가 수출이 좀 잘 되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식약처로부터 수출 허가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에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나노파이브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조금 그런 일들이 있어서 과연 식약처와의 관계가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공산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산품. 그래서 우리 공산품 마스크가요 보면 공산품 마스크가 있고 덴탈 마스크가 있고 대충 보면 그 다음에 KF 마스크가 있습니다. KF 마스크는 우리가 이렇게 필터가 3겹 정도로 보십시오. 3겹. 덴탈 마스크는 1겹 정도로 보시고요. 공산품은 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산품은 필터 결국 MB 필터 수급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겨요. 공산품을 수출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덴탈 마스크나 또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생산할 때 제가 알기로는 클린룸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KF로 보건용으로 수출하려면 반드시 클린룸에서 제조시설 허가를 받고 KF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판매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수출 허가도 받아야 돼요. 제가 알 때는 KF는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인체에 쓰이는 것만큼 허가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식약처가요. 중국산 MB 필터, 중국산 소재가 든 거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를 잘 안 내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중국이 하도 국제사회에 사고를 쳐놨기 때문에 괜히 중국 소재 써가지고 수출 허가 내줬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 벅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런 류 부분이 조금 있어서 레몬이 과연 마스크 부분에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좀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게 나노파이브라는 게 이런 거구나. 멤브레인이 이런 거구나. 지금 마스크가 대충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다. 그래서 제 내용들 항상 꼼꼼히 살펴보고 5분만 시간 내시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오늘 핵심 종목 분석 67번째 시간 레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